어제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중소기업청의 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새 정부에서 이미 중소기업의 역할을 강조해온 만큼 다양한 지원 대책들이 보고됐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취재 기자와 함께 이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화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세계 중점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고 들었습니다. 역시 창조경제 실현이 빠지지 않았겠죠? 네, 중소기업청은 기간의 격상을 고려했을 정도로 이미 새 정부가 핵심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역시 창조경제의 실현을 빼놓지 않았는데요. 꿈과 끼가 넘치는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주부와 학생 등 국민의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고 창업화가 될 수 있도록 무한상상 국민 창업 프로젝트를 올해 하반기에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간 합동으로 포스코 등 6개 운영기관의 창업 기획사를 설립해서 아이디어를 오디션 방식으로 발굴하고 사업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 아이디어를 이제 발굴하고 사업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이디어가 있으면 좋긴 한데 아이디어만 갖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떠한 투자도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투자도 있는 거죠? 네, 정부는 창업교육의 교과서라는 이스라엘식 창업 보육과 투자 시스템을 신규로 도입한다는 계획인데요. 또 청년 창업펀드를 올해 400억 원을 조성하고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크라우드 펀딩도 오는 6월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연대 보증 폐지를 제2금융권으로 확대해 나가고 회생인가 소요 기간도 단축해서 재창업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중소기업이 계속해서 중소기업에 머무는 게 아니라 나아가서 중견기업으로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다리의 역할이 필요한 건데요. 정부는 먼저 그동안 문제가 많이 되어온 금융과 세제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네. 중견기업 육성펀드도 500억 원을 조성하고 기술과 해외 진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맞춤형 정책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중소기업 전용 기술 개발 자금도 7,800억 원으로 늘리고요. 예산의 일정 비율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커터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시장 개척 지원을 위해서는 해외 마케팅과 수출 금융 등을 집중 지원하는 글로벌 하이웨이 프로그램도 선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소상공인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행복한 골목 상권 살리기 이곳에도 좀 힘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네, 상권 정보 시스템을 고도화해서 전국 1,200개 상권의 평균 매출과 유동인구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네. 창업학교와 전문가를 통한 성공 창업 비법을 전수하는 방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유통 시스템도 개선이 됐는데요. 중소유통물류센터를 12곳 더 늘리고 공동구매를 통해 10%가량 저렴하게 골목 슈퍼마켓에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전통시장에는 냉동 고등어와 배추 등 정부 비축물자 7개의 품목을 30개의 전통시장의 도매가보다 최대 40%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3대 중점 정책과제 이외에도 3대 협업과제도 내놨다고 하던데 이 부분도 좀 들어볼까요? 네, 중기청은 대학의 창업 기지화와 손톱 및 가시 뽑기, 중소기업 지원 사업의 분석과 통합 관리를 협업 과제로 밝혔는데요. 먼저 대학을 창업의 요람으로 만들기 위해선 미래부와 교과부의 역할이 필요한 만큼 창업 지원 협의회를 구성해 공동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온라인과 옴부즈만 등 오프라인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손톱 및 가시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검토해 나가겠다는 계획인데요. 중소기업의 지원 사업을 분석하는 통합관리 시스템 또한 재정부와의 협업을 통해 구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네, 이 주요 국정과제로 다루어진 만큼 실속 있는 계획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통해서 창조 경제가 실현될 수 있는 방안들이 계속되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